안녕하세요. 데이드 이슈. 세상의 모든 이슈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평소 사람 간 멀찍이 떨어져 버스를 기다리는 저 사진 유명하죠? 핀란드입니다. 평소 체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의 코로나19 방역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핀란드는 4월 1일 현재 기준 1313명 확진, 사망 13명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대부분이 초비상인 가운데 핀란드의 코로나를 향한 방역 의지가 눈에 띄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헬싱키 신문 3월 30일자에 의하면 핀란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메힐레이는 의료업체에서 진단검사 횟수를 2배로 늘리기 위해 핀란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을 한국의 실험실로 보내기 시작했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진단키트의 수출이 아니라 한국에 아예 검사 자체를 의뢰한 것이기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시민들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검사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광범위한 진단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 한국이 그러한 방역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WHO 총장에 의해서도 한국의 방법을 따르기를 전 세계에 강력히 촉구되었던 방법입니다.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광범위한 진단을 하려고 했던 핀란드는 분석이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외부로 진단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메힐레이는 의료센터 소장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방역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검사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이 집단 면역에 이르러 면역력이 생기도록 코로나19를 방치한다는 이웃나라 스웨덴과는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많아서 전염 위험이 적은 등 그 외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며 만족한다니 그것이 효과적이길 바랍니다. 만독이 불침하고 금강석처럼 강건한 신체를 갖는 것을 금강불개라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코로나처럼 매우 드문 질병의 진단을 해외 원정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들어본 적도 없고 진단 비용 또한 195유로인 핀란드에 비해 건당 249유로로 한국이 더 비싼데도 굳이 의뢰하는 것은 유럽 내에서 검사할 곳을 찾지 못해 약 12개의 민간업체들이 핀란드에서 채취된 코로나19 검체를 한국의 실험실로 보내 분석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진단 횟수 용량은 핀란드의 용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첫 비행기는 4월 1일 수요일 저녁 헬싱키 반타에서 핀에어 전세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헬싱키에서 검체를 모아 한국까지 10시간 날아와서 이동 한두 시간, 검사 및 결과 6시간 하면 이륙 후 18시간 만에 결과를 받아서 바로 메일이나 메시지로 통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검체 채취해서 보내면 빠르면 24시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 중에 이런 모델을 고려하는 나라가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네요. 격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에는 트렌드인가 싶을 정도로 유튜브에 주한 외국인들 마트 구경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장지 이렇게 많아 아무도 안 사가 이러면서요. 외국인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애정을 갖고 소개하는 게 아닐까요? 더 디플로마 외신에 따르면 한국은 탄탄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력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잘하는 국가인데 국내 일부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며 감염증 확산을 정치 문제로 비하하는 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저스틴 펜도스 기자가 짚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같은 더 디플로마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성공은 정부 때문만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방역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현실적으로 나열한 후에 이런 정부의 조치는 대중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이지 못했을 것이며 대중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부는 중국과 유럽처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끝을 맺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에 대한 칭찬이긴 했지만 뉘앙스가 모호하고 묘해서 누가 썼나 봤더니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의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긍정적 기질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굳이 정부의 대외적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대값으로 치환이 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자유로운 논평이기에 제약은 없지만 이왕이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국민도 잘해, 한국 정부도 잘해, 다 같이 으쌰으쌰 했다고 밝히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었다면 혹시 망발일까요?
오해하실까봐 밝혀두지만 정부를 욕하는 기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한국이 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방역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정도의 헤드라인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만의 욕심이 있던 거죠. 요즘 외신이나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댓글들을 많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유독 한국인 아이디로 한국 정부를 욕하는 글도 많이 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칠 데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해외 언론 가서 그럽니다. 정부 비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정치잖아요. 그치만 까도 내가 까고 동생을 때려도 나만 때려야 하는 그런 거 아시죠? 동생이랑 같이 엄마 아빠 흉볼 수는 있어도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잘났지 내 부모 잘한 거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건 왠지 제 정서에 맞지 않아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만 싸우면 안 될까요? 제 영상에 와서 숟가락 얹은 문재인 어쩌고 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문재양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욕먹을 짓 했으면 욕 먹어야죠. 그치만 남의 집까지 가서 남의 집 담벼락에 스스로 먹칠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 얼굴이잖아요. 제가 상예민 주접인 것도 같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여지라더니 아는 게 많아질수록 번뇌가 생기는 요즘입니다. 정치를 논하려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정치라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결론은 한국 흥해라. 주접삼바 그만 떨고 급 마무리합니다. 구독과 공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